이번 시간에는 명리학의 시원, 그래서 명리학은 언제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시면 청대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청나라 때 이런 뜻이 됩니다. 청나라는 1616년에서부터 1907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됩니다. 청나라 때에 자평 팔자 산지백이라는 책에 보면은 명리학의 기원은 주나라의 낙록자와 기곡자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춘추전국시대 때 낙록자 부를 쓴 낙록자와 기곡자를 쓴 기곡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나라 말이 바로 춘추시대 전국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죠. 우리가 당나라 때에 이여중이 쓴 이여중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이여중명서가 바로 기곡자가 쓴 기곡자에다가 한마디로 주석을 달은 겁니다. 해석을 한번 달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여중명서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나라는 언제 건국이 되고 언제 사라진 나라인가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건국이 되어서 BC 256년에 사라진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도록 존재했던 나라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790년 존재를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BC가 되겠죠. 그래서 Before Christ, 한마디로 예수 이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19년이죠. 그래서 2019년을 여기다가 플러스하면은 실제로 주나라가 건국이 된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나라 건국은 지금으로부터 3055년 전에 3065년 전에 건국이 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잡을 때는 주나라는 약 3000년 전에 건국이 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대 나라로 치면은 하나라, 상나라 다음에 이제 주나라이기 때문에 이때의 나라들을 각각 한 500년 정도의 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은 하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6년경쯤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잡으면 그냥 한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라다. 그 다음에 상나라는 약 3500여 년 전에 만들어졌고 주나라는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약 한 2300여 년 전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쭉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나라는 고경 지금의 서안을 수도로 했습니다. 서안 그러죠. 시안. 그 다음에 주나라는 서주와 낙양을 중심으로 했던 동주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주나라 이제 말미쯤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들이 바로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러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이제 나중에는 싸우게 되는데 춘추시대는 우리가 춘추 그러죠. 춘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해 어르신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예의 바르게 물어볼 때 춘추란 말을 쓰죠. 춘추는 한마디로 역사시대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로 춘추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전자의 일기 전자가 바로 전투하다, 전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들이 전투한 온 세상이 전부 전쟁으로 물들어 있던 시대 그럽니다. 그때 이런 시대에 사실은 이제 사상가들이 많이 나오죠. 싸우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나라 말미에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통일을 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고 그 다음에 진나라를 통일했던 그 진나라의 황제가 바로 진의 시황이죠.
황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황제가 시작이 되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인데, 진나라는 BC 221년에서부터 BC 206년까지 약 15년 동안 존재하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간혹 진나라 그러면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진시황 그러면은 불로초를 구했으니까 수백 년을 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을 최초로 천하통일을 했던 진나라는 15년 동안 역사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한다고 이렇게 막 좋은 약을 다 구했지만은 사실은 통일을 하고 나서 9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51살의 나이로 진의 시황은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진나라 역시 수도를 이렇게 서안, 시안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안에 흐르는 강에 다량의 수원이 함유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진의 시황은 아무래도 수원에 중독이 되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선진시대 그럽니다. 그러면은 진나라 이전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선진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진시대는 주나라가 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서안, 서주에서부터 낙양, 낙읍으로, 그래서 동주로 수도를 옮긴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긴 BC 776년부터 진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BC 221년 동안에 약 한 550년 정도를 가리켜서 바로 선진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중국의 사상, 그 다음에 상업, 그리고 철기가 발달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은 것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명리학의 시원은 주나라의 낙록자와 기국자다. 그래서 낙록자는 낙록자부라는 책을 남겼고 기국자는 기국자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낙록자부에는 주석을 달아서 낙록자부, 그래서 낙록자 소식부 주, 그래서 주석을 단 그런 책들이 이제 후대에 쭉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기국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어중 명서가 되는데, 기국자 쓴 책에 이어중이란 사람이 당나라의 정중시여사라는 벼슬을 했던 이어중이란 사람이 주석을 달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중 명서라는 책이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줄인다 그러면은 주대에, 그래서 또 아니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기국자, 낙록자가 명리학의 시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 속에서 명리학은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는 중국의 역사에서 건국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최초로 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나라도 역시 간지를 쓴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아쉽게도 하나라는 유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 상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명리학의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나라의 왕이었던 성탕왕은 이름이 천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의 왕들이 전부 다 이름이 가벌병정 무기경신 이게 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적인 흐름으로 볼 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상나라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주나라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다음에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 그리고 진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BC,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지금 2200년 전인데 한나라와 진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진나라가 15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한해 유방이, 한해 고조라 그러죠.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바로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BC 206년부터 AD 예수재림 이후 AD 220년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나라가 한 425년 정도 되는데 한나라도 변혁기가 있었죠. 그래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신나라라는 나라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존재하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왕망이 만들기 이전은 먼저 한나라다 해서 전한이라 그러고 왕망을 멸하고 나서 다시 한나라를 일으킨 것을 두고 후한 또 내지는 동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먼저 있던 한나라를 서한을 기점으로 해서 있던 수도로 해서 있던 나라라 해서 동한 서한 내지는 전한이라 그러고 후에 만들어진 한나라를 두고 동쪽에 만들었으니까 동쪽 낙양에 만들었으니까 수도를 해서 그래서 동한 내지는 후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라는 시대적인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전한도 나오고 후한도 나오고 서한도 나오고 동한도 나오거든요. 제가 드린 그 내용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한이 바로 서한이고 후한이 바로 동한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리학 역사와 함께 중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우선 살펴보면은 간지 사용했던 내력들은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나라 때 쓰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갑자을축 병인정묘라는 것, 이 간지는 상나라 때부터 썼다. 그럼 최소 하나라 때부터 썼다라고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나라 이전에도 썼다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유적이 상나라 유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간지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약 한 3,500여 년 전부터 쓰였다. 그런 유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죠. 주나라 말이 바로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 주 내지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 낙록자 기곡자가 지금 명리학의 시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음양과 오행을 이렇게 합합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 말에 제 나라의 추연이라는 사람이 이 예전에 있던 음양과 오행을 합쳐서 음양, 오행을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그 정립된 것을 완전하게 재정립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로 만든 사람이 바로 동중서입니다. 동중서가 남긴 책 중에 춘추벌로를 보게 되면은 음양오행과 또 음양오행이 또 인간과의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할 것은 목성기념법 내지는 목성연기법을 쓰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죠. 전한이 아니고 후한. 그래서 동한 순제 때 연도로 따지면은 서기 126년부터 목성을 한 해 한 해를 기록하는 법으로 썼다. 그래서 목성기념법 또 내지는 목성연기법 이걸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책으로서는 동중서가선 춘추불로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춘추불로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형이 있습니다. 왕충이 쓴 논형 앞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유한이 쓴 그래서 회남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정말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옥조전진경인데요. 옥조전진경은 곽박이 썼습니다. 곽박이 쓰고 장홍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주석을 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청대에 와서 이 책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곽박이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하지만은 책의 내용이 대단히 뛰어나고 또 한 사람이 쓴 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책 자체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과 작자가 아주 정확한 것은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수나라 때 소길이 쓴 오행대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정립을 한 것이 바로 수나라 때 소길이 쓴 오행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정립을 했다는 것을 한나라 때 동중서가 있다라면은 그 뜻을 아주 명확히 한 것은 수나라 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최초의 명리학 서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어중 명서가 있습니다. 이어중 명서는 기억나십니까? 기곡자가 쓴 기곡자 찬에 이어중이라는 사람이 추석을 달한 책이 바로 이어중 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나온 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송나라 때 들어서는 이제 연회가 있고요. 서자평 선생이 썼다 그러고 연원이 있는데, 연원은 또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이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 연원 그러면 또 역시 서대성 선생이 썼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뒤에 보면은 연호가 남아 있습니다. 보운년에 썼다라고 하는데, 송나라 때 보운년은 1253년부터 1258년 이때 쓰던 것이 보운년입니다. 보우거든요, 연호가. 그래서 연회가 있고 연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제 명나라 때 당금지라는 사람이 이 두 책을 합본하고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던 구결, 그 다음에 시결들을 합쳐서 만든 책이 바로 연회자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지만 명리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료중이 쓴 오행전기입니다. 이 책도 반드시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대에는 이렇게 요도 있고 서하도 있고 금나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공을 이렇게 요 나라에도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서하에도 바치고 금나라에도 특히 많이 바쳤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들은 다 각기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에서 오랑캐들이 만든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거란족이 만들었고요. 여기는 티베트의 탕구르족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탕구르족이니까 또 전혀 다른 민족이죠. 그래서 금나라는 또 여진족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이 나라들을 모두 멸하고 들어선 나라가 바로 원나라가 들었습니다. 원나라는 몽고가 만드는 나라죠. 그래서 원나라 때는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역시 명리학 서적에서는 조금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명나라 때 들어서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천수가 바로 원나라 때의 개국 공신이었던 유기가 썼다라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그 뒤에 이제 물론 적천수 집요에서 진수함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천수는 경도란 사람이 썼고 유기가 주석을 달았다. 그래서 경도란 사람이 원나라 때 사람 아니면은 송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명나라 때 유기, 명나라 개국 공신이 있던 유기가 쓴 것이 적천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민영이 명리학의 백과사전, 그래서 우리 당대에 유행하던 연번일주와 또 송대에 새롭게 뭔가 정립이 되었던 일위주의 모든 법을 총수록해서 그래서 명리학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삼명통해가 하나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신봉장남에 의해서 쓰여진 명리정종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리정종에 보게 되면은 서균에 이르러서 지금과 같이 일위주의 자평명리학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해자평이 있는데요. 연해자평은 연도가 또 확실합니다. 1634년도에 당금지란 사람이 연해와 연원을 합본시키고 이때까지 쭉 전해져 내려오던 구결,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또 시처럼 쓰여져 있던 어떤 내용들, 이런 것을 총 합본 책들을 합쳐서 연해자평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때가 1634년입니다. 그래서 정보 연해자평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청대에 들어서 적천수에 대해서 최초로 주석을 했던 진지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진소암 그러죠. 진지린이 본명이고 호가 소암 노인입니다. 그래서 진소암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초로 적천수 해석본을 썼습니다. 그 뒤에 적천수 지묘의 서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자미상입니다. 난강망이라는 책이 이때 쓰여졌습니다. 난강망은 이제 뒤에 궁통보감이다 또 내지는 조화원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이름들로 책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난강망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적천수 지묘, 적천수를 주석했던 진소암, 진지린이 썼던 명리야근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명리서적 중에 하나인 자평진전 심효첨 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면은 심역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이름을 개명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고 역시 진사에도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진소암 선생, 심여첨 선생 그러는데 오히려 심역번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중국 역사와 명리학의 변천사를 갖다 알아봤습니다. 이 뒤에 이제 중화민국으로 들어오면은 원수산이나 설화고라는 사람들이 먼저 대두가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어쨌든 청나라 때까지 1907년도까지 유행했던 명리학 서적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간추려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간지의 기원. 간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지금에 전해져 왔는지 하는 거,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